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약간 감기를 걸렸거든요. 다들 이제 몸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일단 토트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9일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1월이 시작되면서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정말 엄청난 선수와 링크가 되었습니다. 그 선수도 토트넘을 좋아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수 영입이 불가능해진 이유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토트넘이 현재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리버풀에게 당연히 못 이겨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탈락 확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영국 현지 전문가가 토트넘이 결승 갈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죠?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토트넘의 이적설부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랑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바로 그릴리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1억 파운드 약 1,800억에 영입되어서 맨시티의 트래블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릴리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폼이 똑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토트넘과 링크가 되고 있는 그릴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무리 못해도 브레논 존슨보다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에 온다면은 토트넘의 공격에 엄청난 활기를 넣어줄 그릴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릴리시인데 토트넘에 올 수 없는 이유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 관계자들이 1월에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영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1월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 토트넘과 연결된 선수는 맨시티와 잉글랜드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그릴리시이다. 그릴리시는 맨시티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맨시티의 많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최상의 컨디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잠부상의 문제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선수로서 그릴리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부트룸은 실제로 그릴리시가 토트넘을 존경하는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꽤 오랫동안 좋아해 왔고 그릴리시를 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맨시티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그릴리시를 영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라면서 그릴리시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서두를 깔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그릴리시 영입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토트넘은 그릴리시와 같은 노련한 국가대표 선수를 클럽에 영입하는 아이디어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부트룸은 거래 성사를 방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트넘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릴리시가 맨시티와 거액의 계약을 맺었고 그릴리시가 현재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릴리시는 남쪽으로 자신의 거주를 옮기는 문제도 있다. 그릴리시가 북서부에서 안정되고 행복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영입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졌다 라면서 그릴리시 영입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캐러건은 그릴리시를 보며 슬퍼하고 있다. 맨시티는 그릴리시를 영입하기 위해 1억 파운드 1,800억을 지불했고 궁극적으로 그릴리시는 팀이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팀 내에서 그릴리시의 폼과 위상이 확실히 떨어져 있고
캐러건은 그릴리시가 지금은 지켜보기 힘든 선수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면서 캐러거가 최근에 그릴리시를 지켜보기 힘들 정도다.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를 봤는데 그릴리시의 최근 폼이 좋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리시를 영입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풋볼 런던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그릴리시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맨시티가 임대 계약의 일환으로 30만 파운드 5억 5천만 원으로 알려진 그릴리시의 주급을 상당 부분 지불해줘야 가능하다. 그릴리시와 링크된 또 다른 클럽인 뉴캐슬도 같은 상황이다 라면서 이 선수가 30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합니다. 5억 5천만 원인데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19만 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약 3억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약 2배에 가까운 주급을 그릴리시에게 줘야지 이번에 1월 달에 임대로 영입이 가능하다고 풋볼 런던은 전했습니다. 와, 벌써부터 들으시니까 딱 불가능하죠. 그릴리시를 1월 달에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 주급을 더 주기 싫어서 계속 재계약도 안 해주고 있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릴리시는 주급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해리 케인도 이렇게 못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릴리시 영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급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지금 토트넘 홈 구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홈 구장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릴리시가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제 사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먼 토트넘까지 가서 이제 아무래도 생활하는 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그릴리시는 1월 이적 시장에 토트넘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릴리시가 그래도 이제 키패스를 잘 뿌려주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왼쪽 윙어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온다면 확실히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릴리시의 높은 주급과 그리고 거주 문제로 토트넘이 영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전문가는 게리 리네커입니다. 게리 리네커는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을 이길 수 있는 주요 이유를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엔제 감독의 지휘하에 토트넘은 최근 성적이 매우 좋지 않지만 전 스트라이커 출신 게리 리네커는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론을 밝혔다. 토트넘은 시즌 첫 번째 결승전 진출을 위해서 리버풀과 맞붙게 된다. 두 번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웸블리로 결승을 갈 수 있는 예정이 잡혀있다. 토트넘 선수들이 여전히 엔제 감독의 뒤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컵 결승전에 진출하고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시즌 클럽 전체의 구원의 은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리버풀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두 경기 모두에서 압도적인 약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게리 리네커에 따르면 결과에 관해서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하면서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팬들이 리버풀이 당연히 결승 확정이지 95%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잉글랜드 국대 공격수 출신 게리 리네커가 토트넘이 결승 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예상을 해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리네커는 토트넘이 리버풀과 두 번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밝혔다. 게리 리네커는 팟캐스트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토트넘과 엔제 감독이 다가올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토트넘의 상황이 다소 침체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리네커는 리버풀이 리그에 집중하게 된다면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리네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아마도 컵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우승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토트넘이 리버풀을 앞지르는 걸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리버풀이 아마 꽤 많은 주전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라면서 리네커가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에서 미친 짓처럼 들릴진 몰라도 챔피언스 리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리그에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에게는 리그 우승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챔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리네커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제 챔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주전 선수들을 조금 섞어서 토트넘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리 리네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의 컵대회 우승으로 엔제 감독의 일자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이사회와 팬들이 엔제 감독에게 만족하고 있고 클럽의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결과 사업이고 지금은 압박감을 상당히 받고 있는 엔제 감독이다. 리그컵 우승은 토트넘 감독을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 4위 안에 든다는 것은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엔제 감독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우승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네커는 리버풀에 대해 충분히 타당한 지적을 했지만 반면에 조타, 존스, 코너 브래들리 등 리버풀의 서브 선수들은 모두 토트넘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 토트넘의 우승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면서 리버풀의 요 서브 자원들도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만 나오더라도 토트넘이 우승하는데 결승으로 가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자, 리네커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토트넘과 만나기 전에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리버풀은 맨유와 더비 매치를 치르고 옵니다. 뭐 맨유가 요새 너무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빡센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은 리버풀과 만나기 전에 뉴캐슬과 경기를 합니다. 엔제 감독이 뉴캐슬을 홈에서 박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맨유와 더비를 하고 오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토트넘이 1차전에서 홈이기 때문에 만약 승리를 거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2차전을 치르기 전에 경기 일정을 한번 보면요. 리버풀은 두 번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본머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본머스는 이번 시즌에 홈에서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 토트넘도 잡았던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본머스 원정 경기는 빡세죠. 근데 리버풀은 이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일단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보다는 부담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트넘은 여기 유로파 리그가 잘렸는데 이렇게 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과 경기를 하기 전에 꿀벌 원정을 갔다 와야 되는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리그는 솔직히 망했죠. 지금부터 뭐 열심히 뭐 남은 경기 다 이긴다고 가정한다면은 뭐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남은 경기 어떻게 다 이깁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그를 조금 포기하고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다음에 리버풀 원정 경기를 임한다면 이제 리버풀이 맨시티와는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맨시티는 이번 시즌 망한 팀이기 때문에 뭐 리버풀 원정에서 이긴다 이렇게 가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강팀들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에만 집중한다면 결승에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파리그 최근 10년 동안의 우승을 누가 했는지 살펴보면요. 세비야가 4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라리가의 세비야가 항상 리그에서도 잘했냐? 아닙니다. 리그에서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일단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세비야입니다.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트넘의 리그가 상당히 지금 뭐 포기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기 좀 포기하고 리버풀과 경기 집중하고 그리고 1차전도요. 일단 이 경기는 뭐 홈에서 기세를 살려서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나서 기세 살려서 또 홈에서 리버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하고 리버풀 경기 승리하고 그리고 요 경기 포기하고
다시 2차전에 집중한다면 리버풀의 경기 일정이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토트넘과 경기를 하기 전에 맨유를 상대해야 되고 2차전을 하기 전에는 지금 본모스 원정을 갔다 와야 되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게리 리네커는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트넘이 결승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엔제 감독의 융통성이 없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제 감독이 이번에 확실하게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그래, 꿀버가 경기 포기하고 리버풀과 2차전 100% 집중한다 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엔제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엔제 감독을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주장을 시켜준 분이라서 아직까지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제발 이번에 리그 좀 포기하고 컵 대회에 집중해서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컵 대회 결승에 가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